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25강 찾기와 참조함수. 찾기 참조함수에서 먼저 알려드릴 함수는 바로 row라는 함수입니다. row 함수는 인수의 행번호를 구하는데요. 예를 들어 row 함수를 적고 나서 D3셀을 클릭하게 되면 D3셀의 행번호, 즉 3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row 함수이고요. 컬럼이라는 함수는 인수의 열번호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똑같이 D3셀을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D3셀은 D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D열은 네 번째 열이잖아요. 그래서 4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함수들은 인수 없이도 사용 가능해서요. 로우 한 다음에 가로를 열고 그냥 가로를 닫게 되면 지금 위치한 셀의 행 번호를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C6셀에 있고 C6셀은 여섯 번째 행이기 때문에 6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C8셀에다 셀 포인터를 놓고 컬럼이라는 함수를 적고 나서 인수 없이 가로 닫고 마무리하게 되면 저는 C열에 있기 때문에 C열은 세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래서 3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로우 뒤에 로우즈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로우즈는 인수 없이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에러가 발생하니까요. 이 인수를 꼭 넣어줘야 합니다. 사용되는 인수로는 바로 범위가 들어오는데요. 이 범위를 만약 A1셀부터 C2셀까지로 이렇게 잡아 넣게 되면 이 범위에 있는 행의 개수를 세려서 그것을 반환해 줍니다. 지금 행은 하나,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터를 치면 2라는 결과가 나오죠. 반대로 컬럼즈라는 함수는 열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영역을 잡아주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열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3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짝수행만 서식을 설정하는 조건부 서식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란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을 지정하는 기능이 조건부 서식이었죠. 이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이 내용을 엑셀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만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리 각 행마다 짝수행만 색깔을 주라고 했으니까 각 행마다 바뀔 수 있는 건 바로 행번호이죠. 그래서 로우 함수를 먼저 좀 이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채우기 핸들을 내려보면 각 행번호가 이렇게 보인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 행번호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을 하려면 이 행번호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짝수잖아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모드 함수로 행번호를 2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고 채우기 핸들 내려보면 보시다시피 짝수에 해당하는 행번호는 0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홀수에 해당하는 행번호는 1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이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짝수라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 엔터를 치고 채우기 핸들 내려보게 되면 여기에서 true가 되는 상황들만 색깔이 들어오면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식 자체를 바로 이곳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그 식을 집어넣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짝수행에 해당하는 2행, 4행, 6행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죠.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1번식은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는 홀수에 해당하는 서식만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건 홀수고, 그리고 3, 4번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컬럼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열번호가 바뀐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열번호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행번호만 설정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로우 함수를 이용해야 한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번엔 선택하다의 의미인 choose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해서요. choose를 적고 나서 첫 번째 인수가 인덱스 넘버에 해당하는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인수가 value 1, 우리말로 해석하면 인수 1번이죠. 저는 이것을 1번이라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alue 2, 2번, 그리고 value 3, 3번, 뭐 이런 식으로 써서요 254번까지 넣을 수 있는데 저는 3번까지만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번호를 2번을 선택하고 여기 1번 자리에다가 333을 집어넣고 2번 자리에다가 55를 집어넣고 3번 자리에다가 444를 집어넣으면 2번 자리에 해당하는 게 지금 얼마예요? 55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5가 이렇게 선택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1로 잡으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바로 1번 자리에 있는 33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각 번호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문자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A, B, C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큰 따옴표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2번을 적으면 2번 자리에 있는 B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만약 번호가 없는 인수, 그러니까 4번을 집어넣으면 4번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러 납니다. 이렇게 인수가 잘못되었다라는 에러가 나니까요.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정도만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 또한 엑셀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지문부터 생각해보고 엔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저 함수 안에 로우 함수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로우 함수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할 건데요. 로우 함수는 행번호를 가져오는 함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가 범위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범위로 잡혀 있으면 이 범위를 다 보실 게 아니라 첫 번째에 해당하는 셀만 보시고 뒤에 나와 있는 이것은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은 C3셀이 몇 행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C3셀은 몇 행입니까? 바로 3행에 해당하는 값이죠. 해서 이거 계산하면 3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추주로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걸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여기 나와 있는 남이잖아요. 해서 엔터를 치면 남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지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추주 안에다가 로우가 아니라 로우즈를 적어놨어요. 로우즈는 범위의 행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행 개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엔 3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세 번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똑같이 남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해서 엔터 치면 남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3번 지문도 볼게요. 이번에는 컬럼 함수를 넣어놨고요. 범위를 이렇게 넣었는데 로우와 마찬가지로 컬럼에서도 범위를 넣으면 뒤에 거 무시하세요. 그냥 C3셀이 몇 열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C3셀은 세 번째 열이잖아요. C열이니까요. 그죠? 해서 이 또한 계산하면 3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럼 세 번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똑같이 남이라고 들어있죠? 그래서 엔터 치면 남이 보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G를 넣어놨고 범위를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이 범위에 열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열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라고 나올 거고요. 그럼 네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건 누가 있어요? 바로 북이라는 결과가 있죠. 해서 엔터를 치면 북이라고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르게 나오는 것은 결국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번엔 특정 범위 중 행번호와 열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인덱스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어떤 범위인데요. 제가 B2부터 D2까지 범위 중 두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행번호를 2라고 잡으면 이 범위 중 두 번째 있는 걸 가져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에 꼬부기가 들어있죠. 해서 엔터 치면 꼬부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 범위의 두 번째에는 라이추가 있죠. 그래서 라이추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근데 만약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있는 건 누가 되겠어요? 꼬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라이추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컴퓨터는 혼돈이 오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에러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번호만 지정해 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범위를 넓게 잡으시면 안 되고 행의 방향이나 열의 방향으로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범위를 2차원 형태, 그러니까 행열을 다 집어넣는 형태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인덱스를 좀 다른 방법으로 적어야 돼요. 이 범위 중 2행 3열에 있는 걸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2행 3열이까지 컴퓨터한테 확실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2행이면 하나, 둘 여기죠? 3열이면 하나, 둘, 셋 여기고요. 그러면 2행 3열에 해당하는 또가스를 출력해 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러한 인덱스는 좀 재밌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인덱스를 적어주고 나서 첫 번째 범위를 가로를 열고 첫 번째 범위 하나 집어넣고 콤마하고 두 번째 범위 하나 집어넣고 가로 닫고 콤마한 다음에 여기에서 2행 3열을 가져와 라고 적은 다음에 나는 두 번째 표를 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표에 해당하는 이 범위에 2행 3열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 2행 3열이라면
하나, 둘, 3열은 하나, 둘, 셋, 여기잖아요. 그래서 엔터 치면 다드림과라고 보일 거고요. 만약 이 나와 있는 범위의 번호를 1이라고 잡으면 이 범위 중 하나, 둘, 셋이니까 또가스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요 인수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인덱스 함수와 비슷한데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 다른 offs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의 화면에서 이러한 지시사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C1셀에서 2행 -1열에 있는 값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offset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범위에서 2행이라고 한다면 하나, 둘, 바로 C3셀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1열이라고 한다면 뒤로 한 칸 들어가서 바로 요 칸을 의미하죠. 그러면 요 칸에 들어있는 값은 얼마입니까? 4라는 값이죠. 해서 여기에 4라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offset을 써볼 건데요. offset은 보시다시피 사용되는 인수가 첫 번째 인수가 셀 주소이고 두 번째 인수가 행번호고 세 번째 인수가 열번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C1셀을 기준으로 몇 행 떨어져 있는, 2행 떨어져 있는, 몇 열 떨어져 있는, -1열 떨어져 있는 자료를 갖고 와라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4라는 값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C1셀에서 2라고 했으면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세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 꼭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나부터 세리고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옵셋을 좀 특이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옵셋을 쓴 다음에 C1셀에 1행 -1열만큼 먼저 이동할 수 있도록 C1셀에 1행 -1열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1행 -1열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한 칸 내려와서 여기 그리고 -1열이면 이쪽으로라서 여기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서 이제 여기의 내용에서 2행 1열만큼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2행 1열이면 바로 요만큼이 2행이죠. 그리고 1열은 딱 여기만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범위를 구하고자 한다면 뒤에다가 높이와 너비의 값을 더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콤마를 하고 행의 범위를 2개로 잡겠다. 그리고 열의 범위를 하나로 잡겠다. 이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지금은 뭐가 나오질 않습니다. 에러가 나지만 이 값 자체를 sum으로 묶어주게 되면 결국 이 범위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요만큼의 범위에 나와 있는 값을 더해줘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5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옵셋의 사용 방법까지 알아보았으니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다른 것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1번 지문에 나와 있는 옵셋으로 A7셀에 3행 3열만큼 이동해 보려고요. 그럼 A7셀 여기니까 3행이면 하나, 둘, 셋 바로 여기를 의미하죠. 여기에서 3열이면 하나, 둘, 셋 바로 요 셀을 의미합니다. 하면 요 셀에 4가 들어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엔터를 치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4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계속해서 2번도 보겠습니다. A2셀에 1행 3열 먼저 이동해 볼게요. 그럼 1행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 칸, 그리고 3열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바로 2셀을 의미하죠. 그럼 여기에서 높이를 2행만큼, 너비를 1열만큼 사이즈를 잡아달래요. 여기 1행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거 2행이니까 딱 요만큼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열이면 딱 요 열만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로 요 셀에서 2행 1열만큼 요만큼의 범위를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sum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 더하기 3 하면 얼마입니까? 4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계속해서 3번 지문 볼게요. 인덱스로 범위를 이 범위와 이 범위 두 개를 잡았어요. 그러면 어떤 범위를 봐야 되느냐? 바로 인덱스의 마지막 인수를 보면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범위를 봐달라는 의미가 되어 있네요. 그럼 두 번째 범위는 바로 요 범위를 의미하고 이 범위에 3행 4열에 있는 값이 누구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범위에서 3행이면 하나, 둘, 셋 그리고 4열이면 하나, 둘, 셋 넷이지 않습니까? 그럼 겹치는 곳 어디예요? 바로 이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4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마지막 4번은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범위를 A2셀에서 D9까지로 잡아 넣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행번호로 9행 그리고 4열만큼 이동하래요. 그러면 9행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바깥쪽이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행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얘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해서 엔터를 치면 셀 주소가 잘못되었다라는 REF라는 에러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르게 출력되는 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엔 찾을 값이 범위의 일치한 순서를 찾아내는 매치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엑셀의 화면에서 이 커말이라는 글자를 바로 이 범위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럼 커말이라는 글자는 이 범위에 몇 번째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째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거 한번 매치로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매치라는 함수를 이렇게 적고 나서 여기에 인수가 찾을값, 범위, 옵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 그대로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커말을 요 범위에서 찾아본다 그랬죠?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찾아볼 거냐면 정확하게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0이라고 쓰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말씀드린 것처럼 커마를 요 범위에서 찾아보기 때문에 5번째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범위가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커말의 위치가 약간 달라지죠. 바로 요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있습니다 라고 해서 2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듯 찾을 값이 범위에 일치한 순서를 찾아내는 게 바로 매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마지막 옵션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5라는 이 숫자를 오름차순이라고 적혀있는 이 범위에 나와있는 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찾을 값으로 35를 쓰고 그 다음에 범위로 요 범위를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0이라고 써서 정확히 일치하겠다라는 걸로 검색 한번 해봤는데 지금도 정확히 일치에 해당하는 0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죠. NA가 못 찾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왜 못 찾는지 생각해보면 35라는 숫자는 위에 나와 있는 표를 봤을 때 없어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적어줘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다른 옵션의 형태를 적어줘야 합니다. 1 또는 -1을 써줘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 개념이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는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작게 찾는다의 옵션인 1은 오름차순 되어 있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옵션이고 크게 찾는 옵션에 해당하는 -1은 내림차순에 해당하는 범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게 찾는 옵션인 1을 적어주고 엔터를 치면 멀쩡하게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왜 3이 나왔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35라는 숫자를 이 표에서 찾아준다라고 하면 35는 30과 40 사이에 있는 숫자죠. 바로 여기쯤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작게 찾는다는 옵션을 줬기 때문에 30과 40에서 위에 나와 있는 작은 숫자인 30의 값을 이렇게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30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죠? 3번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만약 이곳에 -1이라고 넣어서 보다 큼이라고 찾아주게 되면 컴퓨터는 마찬가지로 처음 이 범위를 찾을 거지만 이거보다 더 큰 값인 40을 찾고 그리고 컴퓨터는 계산을 끝내지 않고 그 아래를 또 찾아줘요. 그리고 끝내지 않고 그 아래를 또 찾아줍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에러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름차순 되어 있는 건 1이라고 해서 옵션을 결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좀 외워주시고요. 반대로 내림차순 되어 있는 이 표에서 35를 한번 찾아볼게요. 매치를 쓰고 나서요. 35를 이 범위에서 찾아줄게요. 그것도 어떻게? 크게 찾는 옵션인 -1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가 30과 40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여기를 찾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크게 찾는다는 옵션에 의해서 위에 나와 있는 40을 출력하고 딱 끝내요. 그럼 40은 이 범위 중에 2번째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해서 2라는 결과가 나올 건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1이라고 적어버리면 이러면 작게 찾는다의 의미가 돼버려서 요 사이에 35를 먼저 찾고 밑에 나와 있는 30을 찾았는데 아래에 더 작은 숫자가 있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더 작은 숫자가 있어서 또 밑으로 내려가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작은 숫자가 있으면 또 밑으로 내려가는데 지금은 뭐 여기쯤에서 계산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값이 이렇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림차순이 되어 있으면 -1을 써서 보다 큼이라는 옵션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컴퓨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컴퓨터는 사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연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작게 찾는다의 옵션에서 딱 여기를 찾아서 위에 나와 있는 거 찾았다라고 하면 연산을 그냥 끝내버리는데, 크게 찾는다 그러면 밑으로 찾고 또 밑으로 찾고 뚫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름차순을 찾을 땐 1, 내림차순을 찾을 땐 마이너스 1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0도 외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특정 값을 열의 방향으로 찾아주는 vlookup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A11셀에 해당하는 이 긴 배지의 정보를 위에 있는 이름에서 찾아가지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주소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긴 배지의 주소지는 대전이잖아요. 이 값이 여기에 이렇게 찍힐 수 있도록 vlookup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vlookup 함수는 사용되는 인수가 찾을 값, 참조 범위, 열번호, 옵션 이렇게 4개의 인수를 사용하고요. 사실 이 인수들은 우리가 눈을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A11셀의 주소지를 찾으려면 먼저 A11셀에 해당하는 이 값을 봐야 되겠죠. 이 값을 이름이 들어있는 요 열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주소지를 반환해야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범위 중 두 번째 열에 있는 주소지를 반환해서 보여주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으로 이 함수를 완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맞게끔 이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11셀의 주소지를 찾기 위해 먼저 찾을 값으로 A11셀의 값을 넣어주고, 두 번째 참조 범위에 해당하는 값은 긴 배지가 들어있는 이름부터 구하려고 하는 주소지까지를 범위로 잡아주면 되겠고, 그리고 열번호에 해당하는 값은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열, 그러니까 주소의 열이 이 범위 중 몇 번째 열에 들었냐 이거예요. 1열에는 이름이 있고 2열에는 주소가 있으니 2라는 숫자를 적어주고, 마지막 옵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까 매치에서 배웠던 대로 0을 쓰거나 펄스를 쓰면 정확히 일치하게 찾겠다라는 의미이고요. 1을 쓰거나 true를 적으면 유사하게 찾겠다 또는 근사치로 찾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생략해도 1을 적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은 긴 배지라는 값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 0이나 펄스를 적어 놓도록 할게요. 이런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긴 배지의 주소지가 이렇게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방금 보신 이 화면에서 참조 범위는 열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는데요. 만약 이 표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한다면 함수를 좀 바꿔 적어야 합니다. 바로 vlookup이 아니고 hlookup을 적어 주셔야 해요. 사실 앞서서 배웠던 vlookup의 v는 버티컬의 약자로서 열의 방향으로 찾겠다라는 의미의 v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행의 방향으로 찾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hlookup으로 적어주면 되겠고, 사용하는 방식 동일합니다. 찾을 값, 참조 범위, 그런데 여기에 행번호를 적어줘야 하고 마지막 옵션을 써야 합니다.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긴 배지를 요 아래에 나와 있는 이름이라는 요 첫 행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요 행에서 찾아가지고 밑에 있는 주소지를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참조 범위에서 첫 번째 행에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행에 있기 때문에 행번호로는 2라는 값을 적고, 그리고 긴 배지는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 옵션은 0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 맞게끔 찾을 값, 그리고 참조 범위는 찾으려고 하는 이름부터 구하려고 하는 주소까지,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주소는 두 번째 행에 있고 마지막에 찾는 방법은 정확하게 찾아라 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이렇듯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hlookup은 vlookup과 사용하는 방식이 동일한데 방향만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직접 풀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 다음 중 수식에 따른 실행 결과가 다른 것은? 자, 먼저 1번 질문부터 생각해보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함수는 hlookup입니다. 그러니까 참조 범위, 이 범위가 행의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합격률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hlookup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C5셀의 값을, 이 값을 hlookup업 참조 범위에 해당하는 첫 번째 행에서, 즉 연도에서 찾아가지고
여기 어디 있습니까? 16은 여기에 있죠. 이 값을 찾아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값 여기죠. 두 번째 행에 있는 11.6을 정확하게 찾아봐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11.6이라고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일단 시작부터 좀 삐그덕거렸어요. V룩업이요. V룩업은 표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연도가 이렇게 적혀 있고 합격률이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버리면 C5의 값, 그러니까 이 값을 어디서 찾느냐? 첫 번째 열에서 찾아요. 여기에서요. 요 열에서 찾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찾아요. 근데 16이 이쪽 열에서 들어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부터 에러가 나서 찾을 수 없다라는 샵 NA가 떠버립니다. 그럼 이제 3번 지문에 나와 있는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있으니 안쪽에 있는 함수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부터 보면 C5셀의 값을 바로 이 C2부터 FE,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요 범위에서 16이라는 값은 두 번째에 들어있죠. 하면 이거 계산하면 2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인덱스의 인수를 봤을 때 이쪽의 범위, 바로 요만큼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바로 요 범위에서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이 값이 2였으니까 두 번째에 누가 있습니까? 11.6이라는 숫자가 있죠. 해서 엔터를 치면 11.6이라고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에 해당하는 부분도 보시면 B2셀을 기준으로 이동할 거예요. 봅시다. B2셀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여기에서부터 1행만큼 이동하래요. 그러면 1행이면 여기잖아요. 요 합격률에 해당하는 요 셀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C5셀에 마이너스 14 한 만큼 하래요. C5셀에는 16이 있고 16 빼기 14 하면 2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열만큼 이동하라는 얘기니까 하나, 둘 이동하면 11.6이라는 숫자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다르게 출력되는 건 2번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참고로 지금 보고 있는 이 표는 커말 합격률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강의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이해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시길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기를 하면 필기는 매우 쉽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기 참조 함수에서 로는 인수의 행번호를 구할 때 사용했었는데요. 인수를 생략하게 되면 현재 셀의 행번호를 구했었죠. 또 컬럼은 인수의 열번호를 구할 때 사용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인수를 생략하게 되면 현재 셀의 열번호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로우즈는 범위의 행의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였고요. 컬럼즈는 범위의 열의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였었죠. 추즈는 첫 번째 인수에 번호를 집어넣고 이 번호에 해당하는 숫자를 선택해서 보여주는 게 추즈였었는데요. 예를 들어 2번을 적어놓고 A, B, C를 넣었다고 한다면 2번 자리에 해당하는 B를 출력해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인덱스는 범위에서 행 열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함수였었죠. 또 옵셋은 셀에서 행 열만큼 떨어진 자료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함수가 옵셋이었고요. 매치 함수는 찾을 값이 범위 내에서 어디에 일치하고 있는지 그 순서를 보여주는 게 매치였습니다. 그리고 vlookup이라는 함수는 찾을 값을 참조 범위에서 찾아서 해당하는 열번호의 값을 반환해서 보여주는 게 vlookup이었고요. 여기에서 방향만 조금 바꾸게 되면 hlookup으로 찾을 값을 참조 범위에서 행의 방향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랬어요.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